우리말에 정중동이란 말이 있죠. 지금 시장은 3,230, 40포인트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기관 투자가들의 시선, 또 기관 투자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에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자산운용사 대표님을 모시고 국내의 상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미 이 텔레비전 통해서 대표님을 뵀습니다만 코토백 자산운용, 우리가 코토백 하면 미식 축구에 나오는 그 용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 이렇게 휙 던져주는 그 위치입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쿼터백 하면 이제 미식 축구 용어인데요. 앞에서 공격을 할 때 이제 선수들이 우르르 달려 나가면 뒤에서 달려가는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던져주는 핵심 공격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뭐 투자자들께 적재적소에 적합한 투자 솔루션을 던져드리겠다, 뭐 이런 네. 취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딱 감이 옵니다. 우리 공격수가 정면으로도 가고 좌우측 흩어져 갈 건데 쿼터백이 정확하게 공을 던져줘서 그걸 캐치하고 터치다운 시키면 이제 점수를 받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쪽,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가 잠시 우리 대표님이 소개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그 선진국 증시도 좋습니다만 제가 보면 또 베트남 증시가 상당히 호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 쿼터백 같은 경우 이제 매월 말마다 데이터를 입수해서 신호를 뽑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전체 신호는 저희가 중립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흥국은 워낙 지역이나 국가가 다양해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 중에서 아시아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중국, 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이번 달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포트폴리오의 신규 종목으로 추천이 되면서 새로 네. 편입을 했는데요. 베트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그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되었다. 이 부분이 일단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요 근래 베트남 증시가 굉장히 호황을 보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맥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투자자분 중에서 이제 서학김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많은 관심이 있으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 증시에서 미국과 유럽에 요즘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뭐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훨씬 더 우월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감지되는 부분들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주춤한 반면에 이제 유럽 증시가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관측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한도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아까 프랑스 얘기도 나왔지만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지표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4월에 발표됐었던 ECB 회의에서 저희 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리고 자산 매입을 여전히 계속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요즘 보면은 나스닥보다는 S&P 500 지수가 좀 더 좋고요. 또 성장주,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무게중심이 좀 실린 것 같은데요. 요즘 미국 증시 보면 미임 주식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킨데요. 먼저 미임 주식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밈 주식이라는 것이 열풍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밈 주식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밈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그 어원이 좀 장황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투자 세계에서의 밈 주식은 어떻게 분류되는가라고 보면 결국은 유행이나 트렌드 정도로 쉽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SNS나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위 올해 유행했던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AMC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밈 주식에 관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핫하다고 하죠.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타당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밈이다. 어딘가에 거론됐던 종목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급등한다라는 시각보다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사람들이 관심사가 많이 몰려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뭐 ETF 투자를 추천하고 있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밈 주식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는 ETF를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소형주들을 엄격하게 선별한 그런 소형주 ETF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밈 주식이 분명히 지금 열풍을 불러일으킨 건 맞지만 그 위험도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죠. 우리 코토백 자산운용이 과연 이번 달에 새롭게 부각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파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새로 부각된 종목군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메인 신호는 5월과 마찬가지로 6월에도 긍정의 신호가 유지됐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미국 주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식에서는 지난달에 비중이 좀 더 확대됐다라고 했었던 MGM 리조트 아니면 샌즈그룹 같은 이렇게 여행 레저 관련된 카지노 이런 비중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크루즈 같은 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 신규로 편입이 되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트남 ETF를 새로 뽑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중국 소비 테마, 철강이 빠지고 새롭게 국내 건설 ETF들이 새로 뽑혀 나온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그 메인 전략 중에 채권의 전략이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뀌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잔존 만기가 굉장히 짧은 단기 채권 위주로 좀 구성을 했었는데 네. 이번 달에는 단기 채권을 좀 줄이고 장기 채권을 일부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생각하면 이제 금리는 더 못 오르는 건가? 네. 라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금리가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해서 단기채를 일부 줄여서 장기채를 편입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 또 해외 경제를 꼭 간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보실 때 6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글로벌 경제 이슈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매월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5월 달 같은 경우는 세린메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6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과거 20년간 통계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증시가 올랐던 게 40%가 안 된다. 네. 지금 10번 중에 뭐 4번밖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뭐 매번마다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것들은 이유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통계적인 부분보다는 좀 펀더멘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경기나 이익 등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결국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가 이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가 되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15일, 16일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발표되는 지표나 아니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뭐 얼마나 거론되겠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에서의 우려에 비해서 연준은 현재 긴축에 굉장히 신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들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섣부른 예측보다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라든가 다음 주에 있게 될 FOMC에 대해서 우려감은 있다. 그러나 지금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시장이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지금까지 코토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